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우리는 소방 결선 전문가들 소방맨입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 소방 관련 시스템을 좀 설명할까 합니다. 현재 어떻게 되어 있고 미래는 어떻게 갈지 어떤 우리가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PPT 화면 또는 각 회사에서 제공되는 그런 자료들을 컴퓨터를 통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오늘 영상에 나와 있는 회사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회사들도 아니고 대부분 인터넷을 뒤져서 그런 회사들이 있다는 걸 알고 담당자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회사를 홍보하는 건 아니고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회사들의 어느 정도 기술이 접목이 돼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그런 거를 소개해주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감지기들 많죠? 자, 그런 것들이 목적은 화재를 인지를 하고 수신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대피를 시키고 또는 물적 피해를 줄이려고 하는 소방 시스템들, 기기적인 시스템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지금은 많이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P형 수신기에 1대1로 모든 신호가 받아서 쓰고 있는 장비가 있었고, 그리고 좀 더 발전을 해서 중간중간에 중계기를 통해서 기본적인 개통만 전원 공급해주고 통신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1대1로 들어왔던 그런 모든 신호들이 중계기를 통해서 입력을 받고 출력을 내줘서 썼습니다. 그게 아령 장비였죠. 그런데 최근에 이런 장비들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비대면이 많이 지금 되고 있죠. 화재가 났을 때 그거를 일일이 가서 보는 방법보다는 화재가 났을 때 그거를 사람들을 대피하라고 또는 화재가 났던 어떤 이벤트를 관리자나 또는 뭐 건물주든 그런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방법들이 있죠. 가장 기본적인 게 화재 속보기입니다. 이거는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대표 화재 접점이기 때문에 어디 구역에서 어떻게 화재가 났다는 걸 모르고 그냥 우리 건물에 화재가 났네 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그 화재 신호를 소방서에 알려서 소방관들이 출동할 수 있게끔 하고, 이거는 유선이죠. 국선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무선으로, 휴대폰에도 무선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자들 여러 명한테도 화재가 났다는 것을 인지를 하게끔 전송을 하죠. 이 화재 속보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 그 장비들이 인터넷 구축만 되어 있으면 그 데이터들 그때그때 발생되는 이벤트를 어떤 수신기 회사에 연결돼서 수신기 회사에서 데이터를 저장도 하고 그 관련한 사람들에게 소방서나 관리자들한테 알려주는 방법들이 많이 발전됐습니다. 화재나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화재에 대해서 제어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동방전자라는 회사에서 그런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워낙 장비가 고가였고 많이 활용이 안 되어 있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많은 회사들, 중소업체에서 개발도 많이 하고 지금은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기술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이런 각 방마다 전선을 통해서 감지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거는 세대가 많거나 또는 감지기가 많으면 그 많은 감지기들이 다 하나의 회로로 인지를 하고 하나의 회로로 화재를 띄웁니다. 그러면 어느 방에서 정확하게 화재가 났는지를 모르죠. 그러면 관리자가 봤을 때 세대가 많은 경우 해당 층에서 화재가 났을 때 각 방을 들어가서 보지 않는 한은 어떤 감지기가 화재였던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발전이 돼서 주소형 감지기, 아날로그 감지기를 써서 통신을 하는 그런 방식을 써왔습니다. 그것도 감지기 자체가 고가 장비죠. 그 아날로그 감지기도 정확한 주소를, 화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날로그 감지기는 유선입니다. 어찌됐건 통신선이 다 전달이 돼서 중계기를 통해서 수신기로 넘어가는데, 무선 감지 시스템이 아직은 많이 보급이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보급되리라고 봅니다. 유선형 감지기 시스템하고 무선형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유선형은 배관 배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인건비와 재료비가 많이 들겠죠. 그러나 무선형은 배관 배선이 없기 때문에 감지기 설치만 하는 것으로서 좀 더 유리하고요. 감지기 가격을 비교하자면 유선형,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것들이 저렴하고요. 그러나 무선형은 전자장비이기 때문에 좀 고가일 수 있고, 그리고 정확도로 보자면 유선형보다는 무선형 감지기가 더 정확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변경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에는 무선형이 좀 더 유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방향은 무선형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더 기술적으로 접목을 하자면, 이 무선형 감지기에 카메라를 설치한다면 더 신속하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화재 위치를 알 수 있고, 나중에 화재 원인이 무엇인지를 더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제품이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전자장비들이 많이 발전했죠. 우리 소방 시스템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지금은. 그럼 현재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연구 개발해서 시장에 나와 있는지 한번 몇 군데 회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로제타 텍 지명원 스마트 화재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되어 있네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부분이 우리가 볼 거는 여기에서 IoT 인터넷하고 사물 간에 연결해주는 그런 시스템 구성도를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IoT 무선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장점 및 차별성, 그 제품 설명,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IoT 무선 화재 감지 시스템. 자, 화재가 발생하면 무선 감지기에서 무선으로 신호 전송을 하겠죠. 이 감지기에서 이 중계기로, 그래서 중계기에서 다시 신호를 받은 거를 메인 무선 수신기에 전송을 하겠죠. 화재가 발생하면 그에 따르는 경종이나 출력 신호를 보내죠. 경종 신호, 시각 경보 신호를 출력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발신기, 기본적으로 우리 소화전이든 단독 발신기든 이 발신기 안에 이 무선 중재기를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강제로 이 발신기를 눌렀을 때 화재로 인지하게끔 여기에 연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무선 속보기도 되어 있고, 여기에 재난 표준 주파수 RF 방식 447MHz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400MHz,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무전기 있죠. 현장에서 많이 쓰는 것들, 그 무전기들이 주로 400MHz 대역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대역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재 속보기에서 화재가 났다는 것을 119에 전송해주고 119에서는 바로 출동을 하고, 그리고 또 이 화재 속보기를 통해서 모니터링 시스템, 이걸 자세하게 내용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제센터와 연결도 하고, 또 전화나 문자 속보를 해서 화재 발생이나 위치 정보들을 휴대폰으로도 전송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 자체가 굉장히 설명이 잘 되어 있네요. 자, 제품을 보겠습니다. 무선 열 연기 감지기 되어 있네요. 정온식, 광전식 두 가지 종류고, 주파수 대역이 여기 보면 447MHz죠. 배터리도 중요하죠. 여기 배터리 수명이 나와 있는데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네요. 굉장히 배터리 수명이 길어요. 그러면 뭐 10년 정도면 입고 살 정도 되겠네요. 초기에 설치해 놓고. 자, 무선 중계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중계기의 그 사이즈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입출력 단자가 있을 것이고, 이게 전원 단자가 있을 것 같으네요. 이게 안테나까지 설치되어 있고, 통신 거리 이런 것도 중요하죠. 개활지에서 500m, 슬라브 건물 내부에서는 100m 내외. 그래도 100m까지 간다는 건 굉장히 먼 거리를 통신하네요. 이게 또 중요한 게 감지기 연동수 40대. 이 중계기에 입력 신호를 40개로 걸 수 있다는 거죠. 감지기 신호를. 그런 뜻이고요. 수신기 나와 있습니다. 무선 수신기. 이게 크게 크지 않겠네요. 보니까. 사이즈가 252mm H, 와이드가 300mm, 딥스가 78mm. 그러면 굉장히 작은 거예요. 250에 300 사이즈 풀박스처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작아서 설치가 용이하게 생겼네요. 그리고 이게 접속 가능한 중계기 수량 24개까지, 감지기 수량 40회로, 그러니까 중계기당 40회로에 입력을 받고 그 중계기를 24개까지 걸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수신기네요. 우선 속보기, 이건 기본적인 속보기 개념인 것 같고요. 모니터링 시스템 되어 있네요. 관지 모니터링 서버 1800에 1000. 좀 이거는 규모가 좀 크네요. LCD 창으로 되어 있고, 각종 인증 서류들 많이 나와 있고, 이 회사에서 시공했던 실적들이 좀 나와 있네요. 육거리 시장, 자유시장 쪽에, 재래시장 등 전통시장 쪽에 많이 설치가 됐었고, 많이 되어 있네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요양시설, 요양병원들, 요양병원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치원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네요. 그리고 마을회관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고, 모니터링 시스템 CGV 극장 100여 곳, 로제타텍 설치 실적 좀 나와 있네요. 실적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적들이 굉장히 많네요. 전통시장들 많이 있고, 네, 많이 있습니다. 자, 로제타 제품은 자, 이 정도로 됐고, 또 다른 회사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미창이라는 회사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홈페이지에서 설명 좀 드려볼게요. 주요 사업 분야, 여기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 무선식이 되어 있네요. 무선 화재 알림 방식 되어 있고, 무선식 단독 경보형 감지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무선식. 아까 봤던 회사 제품하고 개념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감지기에서 주파수 447MHz 대역을 이용해서 중계기를 통해서 다시 중계기에서 수신기로 무선으로 넘어가고, 이 수신기에서 다시 소방서에 전송이 되고요. 화재 신호를 넘겨주고, 중간에 컨버터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라고 연결되겠네요. 그럼 이거는 개인이 아닌 것 같고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SMS 문자도 보낼 수 있고, 그리고 이 서버를 통해서 CCTV를 제어를 해서 화재 발생 장소를 찍어서 이거를 다시 SMS 전송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네요. 상당히 이 정도 개념이면 상당히 발전된 단계죠. 자, 수신기가 있고, 중계기가 있고, 감지기, 무선 화재 알림 설비 되어 있습니다. 아까 내용하고 비슷한 겁니다. 화재 단말기를 통해서 소방 관련 쪽으로 보내주고, 소방서로 보내고, 관계인한테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무선을 한다는 거죠. 개념은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감지기 연동할 수 있게끔 하겠네요. 단독 경보형 감지기 무선 연동식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시스템이 구성되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지금처럼 각 이 실내에 있는 각 감지기들한테 경보를 울려주는, 한꺼번에 경보를 울려주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내용이. 올라이트 라이프라는 회사까죠. 이 회사도 있는데 이 회사 제품 한번 보겠습니다. 제품 소개로 들어가서 무선 화재 감지 시스템 되어 있습니다. IoT 플랫폼으로 되어 있죠. 이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무선 수신기, 복합 수신기, 무선 감지기, 이게 중기기가 되어 있는데 올라이트 제품 중기기가 거의 모양이 똑같습니다. 다만 안테나가 있냐 없냐 차이인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 그림 나와 있네요. 자, 디텍터 알람, 감지도 하면서 알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신호를 내주는 거예요. 소리를 내주는 거겠죠. 그래서 와이어레스 무선으로 중계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되어 있네요. 자, 마찬가지 연기나 열 감지기가 또는 단독형 감지기가 신호를 받아서 이런 무선 수신기에 들어가고, 재난 안전 플랫폼 클라우드 쪽에 들어가서 스마트폰 앱으로도 알릴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또는 화재 속보계를 통해서 소방 관서에 전달되고 출동하게끔 그런 개념적인 그림이 나와 있네요. 자, 제품 소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선 감지기의 이제 기술 소개라고 되어 있어서 약간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볼게요. 배선 공사가 없이 간편하게 설치한다. 선이 없는 화재 감지기다. 그런 정도예요. 배관 배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저전력으로서 무선 통신을 한다. 관리하기 편하다. 이제 그런 정도 설명된 것 같습니다. 비화재보 저감 기술, 자, 이런 것이 있는데 화재와 비화재를 정확히 구별하여 감지하는 것이 기술력이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무선 감지기 제품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봤던 그런 올라이트 제품 중기가 똑같습니다. 형태는. 자, 여기에 안테나가 있냐 없느냐 그 차이고요. 무선 감지기로 되어 있네요. 일반 감지기하고 무선 감지기의 비교를 좀 해놨네요. 좀 볼까요? 전기적인 특징, DC24V 아날로그시, 보통 제용형 연기 감지기. 아날로그 감지기, 그러니까 주소형 감지기죠. 일반 감지기는 DC24V를 이용한 방식도 있고 아날로그 방식도 있는데, 여기에는 무선 감지기는 저전력으로 작동한다. 자, 치유 방법은 유선으로 돼서 2선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베이스를 천장에 추부함으로써 간단히 설치가 가능하다. 자, 장단점은 이것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일반적인 감지기는 현재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가격 경쟁력이 있다. 저렴하죠, 이런 제품들이. 일반 감지기는. 근데 무선 감지기는 무선 통신 방식으로 시설 시 공사 기간을 조정 가능하다. 시공 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또 좋다. 배관 배선이 없는 시공 공사의 편의성, 배관 배선 안 하기 때문에 간단하죠. 저전력 구동한다. 무선 칩 장착으로 감지기 점검을 PC에서 원격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감시를 하고 있다. 자, 단점, 일반 감지기는 전기전 신호 단선 시 유지 보수가 어렵다. 또는 유지 보수 시 개별 관리가 용이하지 않다. 이 말은 각 세대에 감지기가 많을 경우 어떤 감지기에서 화재를 띄우는지 모른다. 그런 의미겠죠. 일반 감지기 단점이라면. 그런데 이런 무선 감지기를 사용하게 되면 단점이 뭘까? 단가가 비싸다. 그리고 신호 차폐실에서는 통신이 어렵다. 그러니까 통신이 어려운 거요. 차폐가 되는 그런 시설물 안에서는 이 중계기와
여기에 있는 감지기와 서로 소통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은 현재 조금씩 시공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은 감지기만 무선으로 신호를 받지만 앞으로는 템퍼 스위치나 압력 스위치 또는 피난시설들, 이런 간단한 입력들은 무선으로 받는다면 우리의 IT 산업과 접목이 되어 좀 더 소방 관련 시스템들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신속하고 오동작이 없는 정확한 신호를 통해서 우리 화재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이 된다면 우리의 인명피해나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많이 줄이는데 일조하리라고 봅니다. 아울러 우리 기술자들은 이런 급변하는 IT 산업의 발전에 소방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